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응용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로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랜지스터를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보통 학부 차원에서 교과서에는 증폭기로서의 응용 예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는 증폭기 예를 가지고 계속 교과서나 학부의 강의에서는 하고 있고요. 스위치에 대한 응용은 간단한 사례로 이렇게 예만 제시하고 많은데, 실제 스위치로서의 응용은 요 전자회로 과목 말고 이제 앞으로 용량이 큰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경우 그거를 이제 전력전자라는 과목에서 스위치로서 쓰면서 전력을 변화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로서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먼저 스위치로서 응용되는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자, 스위치로서 사용되는 예는, 자, 결국 트랜지스터가, 자, 여기 VC와 콜렉터에, 자, 요 점이 차단이라고 얘기했죠. 차단되는 점이고, 차단이라는 거는 결국 콜렉터가 베이스 전류가 0이고 콜렉터 전류가 안 흐르니까 결국 이쪽 트랜지스터의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가 차단된, 결국 끊어진, 개방된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자, 요 점은 결국은 포화점이 되겠죠. 이제 포화점이 돼서. 그래서 이때는 VC 자체가 거의 0에 해당하는 값, 실제는 0이 아니지만은 거의 0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 0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자, 0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포화가 되게 하는 콜렉터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은 여기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VCE가 0이 되니까 결국은 두 개 사이를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가 쇼트된, 단락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컷오프고 하나는 포화로 해서 닫혀진, 그러니까 단락된 형태, 또 하나는 컷오프 돼서 스위치가 개방된 이런 형태로 마치 트랜지스터를 오프 온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스위치처럼 사용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처럼 사용하는 거는 왜 사용하느냐? 일단 앞서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소모하는 소모하는 전력은, 자, 콜렉터 전류 곱하기 VCE로 되어 있는데, 자, 컷오프 점을 보면은 뭐가 0이냐면 콜렉터 전류가 0이죠. 얘가 0이니까 이때에 소모되는 전력은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니까, 차단점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0이 되고, 또 포화점, 그래서 단락된 경우를 보니까 VC가 얘가 0이 되겠죠. VC가 0이 되니까 결국 그 포화점에서도 소모되는 전력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차단이나 세츄레이션, 이제 단락된 요거, 온되는 거, 오프되나 온되나 이때 소모되는 거는 전력은 트랜지스터가 소모되는 전력은 0이 되니까 이상적으로 스위치로 사용할 때는 소모되는 전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로 사용하면은 손실이 거의 적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용량이 큰 부분에서 발열이 적기 때문에 용량이 큰 어떤 컨버터나 이런 쪽에 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은 차단점하고 여기가 차단점하고 포화점에서, 자, 여기를 서로 동작이 리니어 영역을 거치지 않고 차단해서 포화로, 포화해서 차단을 이렇게 절체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실제 차단점에서는 소모 전력이 0이고 포화점도 0이지만 실제는 V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모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0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단점의 손실은 거의 적고 포화점의 손실도 조금 적지만은 이때 많이 사용되는 거는 절체하지만은 포화에서 차단, 차단에서 포화로 절체되는 그 순간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칭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VC도 이런 식으로 돼서 되고 콜렉터 전류도 0이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에 요만큼의 소모되는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위칭하는 순간에 전력이 소모되는 게 가장 많이 소모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위칭 손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전력전자에 하고 일단 간단한 예로 이상적으로 우리는 차단하고 그 포화점을 사용해서 오프와 온을 사용하는 그런 예로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예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보면은 뭐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LED를 킬 때 우리가 LED를 키려면 콜렉터 전류가 흐르면은 당연히 빛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LED가 켜지고 콜렉터 전류가 0이면은 얘가 차단돼서 꺼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LED를 껐다 켰다에 대한 어떤 신호로서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온 전압을 주면 베이스 전류가 흐르고 오프시키면 베이스 전류가 안 흐르면서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응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자 예를 들어서 베이스 쪽에서 5V, 베이스 쪽에서 0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한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서 콜렉터 전류가 흐르고 결국 이쪽에 출력을 빼내면은 자 5V의 신호를 줬을 때 이 출력값이 얘가 여기가 0이면은 실질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VCC는 5V가 그대로 나오고요. 얘가 5V를 줘서 포화를 시켜주면은 얘가 이쪽에 VC가 0이니까 출력은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5V를 주는데 얘를 12V로 하면은 5V 신호에 대해서 만약 이 값이 5V가 아니고 12V로 됐다가 0으로 됐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전압이 변종돼서 파형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자, 차단할 때는 베이스 전류를 0으로 주면 되는데 베이스 쪽의 전압을 0을 줘서 베이스 전류를 0으로 주면 차단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 베이스 쪽에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베이스 전류를 포화를 시킬 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이고요. 결국은 포화라는 거는 우리가 식을 봤을 때 VCE는 VCC 빼기 IC, RC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 얘가 포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자 0이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 포화가 되기 위한 콜렉터 전류는 RC분의 VCC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화가 되기 위한 콜렉터 전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결국 그러면 얘를 이 포화점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자 콜렉터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요 콜렉터 전류를 흐르기 위한 베이스 전류는 우리가 콜렉터 전류는 베타 IB에서 자 베이스 전류는 베타 IC지만은 요 베타 IC보다 더 큰 전류 결국 더 큰 베이스 전류를 흘려줘야 되고 더 큰 베이스 전류 흘려줘도 포화가 됐기 때문에 콜렉터 전류는 더 이상 증가를 안 하고 포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그렇게 흐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렉터 전류를 포화시키기 위한 베이스 전류는 요거보다 큰 값인데 어느 정도 큰 값을 보통 쓰느냐는 이제 경험치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은 뭐 제 경험으로 한 2배 정도 이상 이렇게 주는 걸로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잘못됐네. 증폭기요. 자, 트랜지스타를 이제 선형 구간, 이제 차단과 포화점 해서 온, 오프 스위치로서 사용되는 얘가 아닌, 선형 구간. 우리가 선형 구간은 VC 콜렉터 전류의 요 포화 차단이 아닌 요 영역, 선형 구간에서 사용되는, 요 구간에서 사용되는 예로서 제시되고 있는 게 이제 증폭기로서 사용하는, 응용되고 있는 그런 예로서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증폭기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약간 개요적으로 먼저 동작을 설명하면은, 자, 이쪽에서, 베이스 쪽에서 DC VBB를 주면은, 자, 입력은 이 VBB에 또 입력 신호로 주고 있는 V인 값이 이렇게 같이 주면은, 실제 VBB하고 요 V인하고 더해진 이런 파형이, 베이스 쪽에서 가해지게 되고,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베이스 쪽의 전압이. 그러면은, 요 베이스 전류는 마찬가지로, 베이스 전류의 그 VBB의 DC 전압이 가해졌을 때의 그 베이스 전류의 V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베이스 전류가 흐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콜렉터 전류는 베타를, 베이스 전류에 베타를 더한 이런 형태로 해서 콜렉터 전류에 V가 0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더 큰 형태로 콜렉터 전류가 흐르고, 결국은 요 VC의 전압, 여기서는 아래쪽에 저항이 없으니까 VC는 결국 VC의 전압하고 같은 VC의 전압이 결국 VC가 되겠는데요. 요 VC, 결국 VC는 VCC 빼기 IC, RC에 의해서 결국 콜렉터 전류가 이렇게 변하면은 VC는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가 증가한 형태니까 얘 반대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VC 전압이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요게 봤을 때 입력으로 되고 있는 이만큼 입력 전압보다 출력으로 되고 있는 VC의 전압, 요 폭이 얼마나 더, 얘가 1로 봤을 때 요 폭이 만약에 5다. 그러면은 결국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5배로 증폭시킨 전압으로 출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요 점은 콜렉터 쪽을 출력으로 뽑아내면은 이런 형태의 출력 전압이 돼서 입력보다 5배로 증폭된 출력 전압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서 요거를 부하에다가 인가해주면은 출력으로 5배 증폭된 출력 전압으로 우리가 부하로 전달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시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VBB를 증가시키면은 베이스 전류가 점점 이제 베이스 전류가 100마이크로에서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요게 이제 부하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베이스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콜렉터 전류도 이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 베이스 전류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면은 콜렉터 전류는 대충 10mA, 베이스 전류가 200 마이크로 암페어면은 여기가 동작점이 돼서 한 20mA 이런 형태로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VC는 얘는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하겠고요. 결국 베이스 전류를 증가하니까 동작점이 여기 돼서 이게 콜렉터 전류가 20mA. 만약 베이스 전류를 300 마이크로 암페어 했다 그러면 동작점이 부하 라인상에서 300 마이크로 암페어의 베이스 전류에 대해서 콜렉터 전류는 30mA. 베이스 전류를 400 마이크로 하면은, 자, 콜렉터 전류는 40mA 이러면서 이 부하 라인상에서 동작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서 얘가 점점점 B점에서 Q점, A점 이렇게 가고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면은 다시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요 VBB를 어떤 이제 DC로 일정한 전압을 가했을 때 동작을 봤더니 V인이 이제 0인 상태의 값을 봤더니 그 점이 봤더니 Q점이 되는 상태고요. 그때 Q점에서의 VC는 3.4, 콜렉터 전류는 30mA인데, 자, 여기서 V 입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요 가운데 Q점에서 V 입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다가 다시 감소하면은 다시 이쪽 방향으로 동작을 내려가고 다시 이쪽 Q점을 통해서 V인이 감소를 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하 라인을 따라서 DC에 해당하는 Q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동작이 A점으로 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와서 B점으로 갔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때 결국은 콜렉터 전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콜렉터 전류는 이렇게 가면서 VC를 봤더니 얘가 증가하면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VC가 되고 이 VC의 요 점을 출력을 뽑아내면은 요 파형이 우리가 얘기하는 입력 신호 이렇게 증거에 증폭된 파형으로서 출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증폭기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의할 점은 결국은 요 Q포인트, DC로 준 Q포인트를 근방으로 해서 입력 전압의 변동에 따라서 이 동작점이 이렇게 변하는데 만약에 이 동작점이 입력이 더 크게 주면은 결국은 이 점이 가서 포화점을 넘어가면은 결국은 출력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잘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포화점과 차단점을 Q포인트를 근방으로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이 범위가 Q포인트를 가운데로 해서 요 범위가 동작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최대로 요 두 개는 같아져야 되니까 최대로 나오려면 Q포인트는 이 부하 라인의 가운데 있어줘야지 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Q포인트가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뽑아낼 수 있는 이쪽에 출력의 범위가 여기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얘하고 이쪽하고 같은 여기에서만 동작을 해야 되고요. 만약 Q포인트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얘와 이쪽이 같아지는 이 범위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잘려서 이 파형이 이런 잘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최대의 출력 전압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Q포인트가 가장 가운데 놓고 하면은 최대로 이만큼 해서 가운데 놓으면은 두 개가 같이 놓더라도 최대의 큰 값의 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